한국 영어는요, 수십 년을 영어를 학습해도 대부분이 영어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열심히 했고 수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바로 세 가지가 없는 산무현상과 7가지를 착각하는 칠착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무칠착 궁금하죠? 이것만 깨달아서 반대로 하면 영어의 자유인이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영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2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복습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1에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뭐죠? 선교영어가 됐든 무역영어가 됐든 어떤 군사영어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베이직, 내가 영어 실력이 어떤 우리말에도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사 능력이 있느냐. 대한민국은 구사 능력을 키워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산수에서, 수학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죠. 대한민국 영어는요, 수의 세계로 본다면은 반드시 타야 될 4가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이 이걸 안 상황에서, 안 튼 상황에서 함수 방정식 미적분을 보한 거죠. 영어에도 반드시 타야 될 게 있었습니다. 4가지. 그게 영어 사칙이죠. 그거부터 수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힘주어 강조한 게 뭐였죠? 3가지가 없는 현상이 있어서 한국 영어에는 하나라도 없으면 만년을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총체적으로 3개가 없었어요. 첫 번째 없는 게 뭐였죠? 산무 중에서 첫 번째 없는 게 학과 습. 학의 1%라면 습이 99%라고 그랬죠. 뭐든지 피아노를 체력이 40을 연주하려면 5년 이상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학은 하루 분량이 안 돼. 악보 하나 먹는 거고. 골프를 핸디 싱글 정도 치려고 그러면 몇 년 걸려요? 5년 이상 연습장에 살아야 되는데 학은 30분 분량이 안 되는 거죠. 구구단 7, 8, 2, 56 이 경지에 이르려고요. 초등학교 우리가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그 표 하나 갖고도 우리가 3년, 4년 습의 세월이 있었는데, 근데 정작 말이야말로 습인데 엄마란 발음하면 10,000번을 외치는데 대한민국 영어에 이 99%의 습의 시스템이 있었네?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절대 영어, 선교 영어에서는 습의 시스템으로 휘몰아쳐 드리기 때문에 영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없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뭔가 없었잖아요. 수학의 구구단처럼. 수학의 구구단은 이것만 하면 셈이 자유롭잖아요. 미적분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함수 방정식 미적분 우리가 그렇게 6년 동안 배우는데 소용있나요? 중요한 건 구구단만 셈의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럼 영어에서도 이것만 하면 영어로 말하는 게 있었으면, 자유로운 게 있었으면 없었죠. 그걸 만들어낸 거죠. 그걸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학의 구구단 같은 거죠. 이것만 하면 영어로 말하는 게 자유로워요. 듣고 발음하는 건 다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듣고 발음을 신경 쓸 주제들이 아닌 거예요. 떠듬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죠. 떠듬 말하는데 무슨 발음을 신경 쓰고 무슨 듣기를 신경 씁니까? 이해되셨죠? 세 번째 없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금 100년 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흐름으로 공부했어요. 착각한 거예요. 우리 한국민 전체가 착각한 거예요. 영어에서 한글은 백날 첫날 해봐야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영어는 영어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에요. 죽을 때까지 특정한 사람만 빼고는 뭘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돼요. 영어로. 말을 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말은 미국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우리말이 입에서 영어로 나오는 거죠. 즉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보시면 알 겁니다. 선교 영어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우리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쉬운 거죠. 더 이상 새삼스럽게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다져져 있습니다. 잊어먹더라도 있습니다. 제가 다 꺼내서 몰아서 세워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6P는 어떻게 요약을 했죠? 이 세상의 모든 대화는 어느 나라 언어든지 간에 2가지 패턴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질문과 대답. 그죠? 우리는 질문과 대답을 용이하게 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겁니다. 일본어를 배우는 목적도 일본인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근데 대답은 어느 나라 언어든지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수도 없다고. 그래서 대답은 빼자. 남은 게 뭐예요? 질문만 하자고 그랬어요. 왜 대답을 빼자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은 두 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육하원칙이 있느냐 없느냐. 육하원칙이 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예 아니요로만 살면 돼요. 너 한국인이니? 네. 너 피자 좋아하니? 예. 네. 골프 칠 줄 알아? 아니요. Are you Korean? 영어는 비동사나 일반 조동사로 물어보는 게 의문사 없는 거예요. Are you Korean? Yes. Can you play the piano? No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질문은 의문사에 대한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된다고 그랬죠. 너 어디 살아? Where do you live? 인천. 그죠? What food do you like? 너 무슨 음식을 좋아해? 짜장면. 이런 식으로 명사 하나로만 대답하면 되게 돼 있죠. 이게 지난 시간입니다. 빨리 말했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학 같은 좀 학을 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학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20, 30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걸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자, 일단 영어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20, 30년 동안 길을 헤맨 다음에 길을 아예 실종시키고 포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든지 딱 선명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음식을 해도 내가 무슨 김치찌개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영어를 그 광활할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막 땅에서 어디를 목적으로 어디를 나서 하겠습니까? 목적지로 안정하고요. 자, 일단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영어는 아주 쉽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영어는 아주 쉽다.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영어는요. 영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영어를 한글로 해석한 건 영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는 목적은 말하기로 해야 돼. 그럼 영어는 무조건 뭐예요? 한글에서 영어. 다시 한번요. 한글에서 영어.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한글에서 영어. 완전히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영어에서 한글은 천동설이라면 한글에서 영어는 지동설입니다.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입니다. 그래서 영어 박사님들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어에 관련한 모든 훌륭한 위인들, 석박사, 모든 아주 시험에 내신에 모든 분들은 천동설 안에서 훌륭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동설은 틀린 겁니다. 영어에서 한글 안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은 이제 의식에서 없애야 돼요. 물론 나중엔 그게 다 돼야 되겠죠. 나중에 우선순위는 한글에서 영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천동설 시절에 배웠던 박사학위 모두 훌륭한 다 연결이 됩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영어는 우리말 문장은 무조건 거꾸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아버지는 오늘 낚시를 친구랑 휴식을 할 비행기 타고 제주 12시 제대한다. 이거 한번 영어로 말해 보실까요? 그럼 머리가 하얘지죠. 어떻게 말해? 이 긴 문장을. 근데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아버지는 father, 오늘 today, 낚시하러, 동사죠. fish, 친구들과 friend, 휴식을 위해 rest, 비행기 타고 plane, 12시에 travel, 제주도 간다, go. 자, 단어는 다 아는데 왜 영어가 안 될까요?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어요. 별것도 아닌데. 우리말을 영어로 한 걸 때니 간단합니다. 아버지는 주어를 먼저 찍습니다. My father 한다면 뒤에서부터 주저리 올라오면서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럼 볼까요? My father 했습니다. 됐죠? 뒤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간다가 나와야 돼요. 간다는 go죠. goes가 나왔네요. 왜 goes가 나왔을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인다는 걸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셔. 지금은 그거 신경 쓸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go 해도 됩니다. 그냥 들리지도 않아요. 말할 때는. 우리는 지금 말을 배우는 겁니다. 이 단어 스페링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my father go. 미국 사람이 고수 현장을 했다고 우기면 되는 거죠. 자, 따라해 주십시오. 대충 하자. 그냥 대충 하자. 대충 하는 겁니다. 떠듬해도 대충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대충 하되 과감하게 용기 있게 즐겁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잘 하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실수하면 어쩌나 하니까 입이 떨어져야죠. 우리는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영어는 외국어가 아니라고 한 건데 그럼 외국어가 아니라고 한 거는 세계화 시대의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자국어처럼 하자는 그걸 강조하기 있는 거지 외국어잖아요. 우리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대충 해도 됩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 말을 완벽하게 합니까? 떠듬해도 얼마나 애정스럽고 귀엽습니다. 그죠? 자, my father go 했습니다.
중요한 건 뒤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간다를 해결했어요. 그죠? 간다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 다음 말은 뭘 영어로 해야 돼요? 제주도에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뒤에서부터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간다는 이미 해결했어요. 간다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결해야 될까요? 제주도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간다 해서 뒤에서부터 올라오니까 무슨 말을 해요? 제주도에가 아니고요. 제주도라고 해야 뒤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이걸 몰랐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제주도에는 우리말로도 두 개 체언하고 뭐라 그러죠? 어간어미라고 하나요? 자, 애는 조사지만 아무튼 필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하면 제주도 해야 돼요. 그럼 요것만 말씀드려도 아하 그렇구나. 애가 뭐야? 방향성은 무조건 투잖아요. 투 제주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말은 뭘까요? 12시에니까 또 12시요. 똑같은 애지만 이거는 시간 앞에는 애시 붙는다는 건 아시잖아요. 12 모르면 지금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영어는 아무리 기초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알파벳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대로 하고 부족한 건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자, 그 다음에 12시에도 12시 했죠. 비행기 타고가 뭐예요? by 버스, by plane 많이 했잖아요. by airplane, by plane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앞에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to를 붙이면 돼요. to rest. 또는 뭐 동명사 resting 해도 상관없고요.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렴풋이라도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써야 돼요? 친구들과 과가 나와야 되겠죠. with friends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낚시하다 fish 동사니까 그 앞에 to fish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까요? 나머지 today 이게 영어입니다. 기업체에 가서요 이거 특강하면 막 여기서 막 그냥 환호성을 쳐요. 이렇게 쉬운 거를 막 깔깔깔 그러면 별것도 안 돼. 우리가 몰랐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쉽잖아요. 쉬운 걸 입증시켜 드렸어요. 근데 쉬운 걸 알려드리려고 이걸 꺼낸 게 아니라 뭐예요? 공부할 게 딱 하나만 보입니다. 딱 표적이 보입니다. 표적. 자,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여러 가지 단어 구성 요소 중에서 바뀔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단어가 뭘까요? My father가 my mother로 바뀔 리 없잖아요. 제주도가 부산으로 바뀔 리도 없고 12시가 11시로 바뀔 리도 없고 에어플레인이 보트로 바뀔 리도 없고 친구가 today가 어제로 바뀔 리도 없고요.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는 동사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도 갔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간다가 뭐가 바뀌었어요? 쌍시옷이 붙어서 과거형이 됐잖아요. 그럼 영어의 과거형으로 되는 방법을 보면 영어는 ed만 붙이면 돼요. opened 그게 쌍시옷이에요. 그런데 귀찮게도 영어는 규칙적으로 안 변하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건 외워야죠. 어쩔 수 없어. 근데 외울게요. 제가 볼 때는 15개, 20개 동사 정도만 외우면 돼요. 우리가 쓰는 동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해외 영어로 필요해서 쓸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한 20, 30개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건데. 자, 그러면 뭐예요? go는 go, went, gone 했잖아요. go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go, went, gone. 그러니까 가다가 뭐예요? 그러면 go 그러면 go만 알면은 그건 영어를 못하는 거죠. 가다 그러면 go, went, gone. 요 정도는 대표적인 동사 한 20개 정도는 알아야죠. 먹다, eat, ate, eaten, 만들다, make, made, made. 이 정도는 알아야죠. 자, 그래서 go, went, gone 했을 때 가운데 게 과거예요. 앞에 게 go는 현재, went는 과거, 그 다음에 gone은 현재 완료, 그리고 수동태에서 쓰이는 겁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요. 그럼 이걸 went로만 바꾸면 돼요. My father went. 갔었다. 갈 거다 그러면은 우리말로 제주도에 갈 거야 그러면은 우리말도 가다 뒤에 할 거다가 붙었잖아요. 그럼 영어에는 이게 역순만 생각하면 할 거다가 뭐 영어 will이잖아요. 그럼 will go 하면 되는 거죠. will go. 갈 수 있다 그러면 가다 뒤에 할 수 있다 가잖아요. 그러면 can이잖아요. can go. 영어 바꾸기만 돼요. 하나의 음절에선 두세 단어씩 하나 엮어져 있는 것을 무조건 거꾸로만 하면 됩니다. 영어는. 한국에 그러면 한국 안에 그러면 in Korea 그러면 우리는 애가 뒤에 붙지만 영어는 앞에 붙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요. 그죠? 가야 한다 그러면 가다 뒤에 뭐가 있어요? 해야 한다가 있잖아요. 그럼 must go 하면 되고 가도 된다 그러면 may가 붙어 있잖아요. 가도 된다, 해도 된다. 그럼 may go 하면 되는 거죠. 즉 뭐만 하면 돼요? 가변성 있는 동사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동사만 잡자. 잘하셨어요. 자, 동사 사냥하러 갑니다. 자, 동사를요. 우리말을 영어로 공부할 때 95%가 두 개밖에 없어요.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를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영어 학습계에서 대한민국 영어 학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요?
이 동사 분류는 우리말 서술어에서 동사 분류가 들어가야만 되는 건데 영어 문장 속에서 동사를 어떻게 분류해요? 비동사도 동사고 like도 동사고요. 다 동사인데. 근데 한글에서 영어로 딱 쳐다보는 순간 우리말 서술어에다가 95% 영어 문장은 두 종류밖에 비동사 일반어. 나머지 5%는 아까 앞에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진행형, 현재 완료, 동사 형태가 그 다음에 수동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갈 길도 바쁘니까 빼자고요. 95% 이것만 가지면 100%까지 되는 거예요. 선교사 여러분께서는 뭐만 하면 돼요? 두 패턴만 내 걸로 만들면 영어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자, 비동사는 앞에서도 했어요. 비동사는 우리말 서술어에서 우리말 문장을 열어 옮길 때 비동사 문장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25%가. 그 다음에 이렇게 70%가 따로 있어요. 그거 뭐예요? 일반 동사. 자, 비동사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말 뉘앙스가, 서술어 뉘앙스가 나같이 명사이다. 따라해보세요.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면 비동사입니다. 그러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무조건 일반 동사입니다. 자, 명사이다가 뭐예요? 명사 다 보이는 단어가 다 명사잖아요. 의사이다. 의사이냐? 왕이다. 왕이냐? 이게 명사이다예요. 그럼 무조건 비동사구나. 형용사하다는 형용사 알잖아요. 눈으로 끝나는 말. 예쁜, 더러운, 깨끗한, 오래된, 낡은, 우울한, 행복한. 여기에 다가 붙은 게 있죠. 행복하다. 행복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공부하다는 스타일이에요. 그죠? 행복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해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행복하다가 영어로 뭐라고요? 해피 아니라니까요. 해피라는 단어는요. 행복하다는 단어는 영어에 없습니다. 해피는 행복한인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로 잠깐 다자가 들어갔잖아요. 다자가 바로 영어에는 비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be happy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뭔 말씀 아시겠죠? 자, 만약에 행복하다가 해피라고 하면 나는 행복하다고 할 때 I happy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I am happy, you are happy, he is happy 그러잖아요. 그 비동사 부분이 다자라는 얘기죠. 다자. 그죠? 그래서 형용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너희 누나 이쁘냐? 너희 집은 크냐? 이 집은 비싸냐?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장소에 있다는 것은 부산에 있었다, 꿈속에 있었다, 달나라에 있었다, 미국에 있었다, 어디에 있니? 이렇게 다 비동사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 장면에서 영어 우리가 공부할 목적이 바로 생깁니다. 자, 비동사로 들어간 의문문은 우리가 지금 의문문만 먼저 다룬다고 했어요. 왜 의문문만 먼저 다룰까요? 자, 대화는 질문과 대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질문과 대답, 의문문과 대답이에요. 평서문이에요. 근데 대답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앞에서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질문. 질문만 일단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질문은요. 군인용으로 말하면 총알입니다. 총알. 일단 쏘고 보자 이거예요. 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하든 말든, 예? 내가 들리든 안 들리든 상대방이 내가 첫 번째 질문했어요. 그럼 뭐라 대답 안 들려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의 사기성이 좀 필요합니다. 뭐예요? 난 듣는 척하고 두 번째 질문. 그럼 이 사람 뭐라 해요? 세 번째 질문. 여기서 대단한 진리가 나와요. 질문하면 상대는 뭐한다? 대답한다. 이게 망고의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무조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그다음 이제 뭐라고 안 들리지만 대답이 끝났다는 거.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준비된 질문을 계속 여러분들께서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학술적으로 보면 의문문이 해결되면 평서문은 저절로 됩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와 일반 동사 문장에서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을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있다니까, 그죠? 있다니까 무슨 일반 비동사죠. 그 다음에 너 어제 뭐 먹었니? 이건 먹다니까 이건 일반 동사야. 자, 비동사 문장은 100% 의비주나로 물어보면 됩니다.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 의문사, 비동사, 주어, 나머지로 물어보면 100%. 오바마도, 트럼프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사로 말하면 됩니다.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나머지. 그런데 선교사님들께서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로 연습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정리하는 대로 연습하자. 요것만 하는데 김 원장이 정리해주는 대로 연습하자. 요것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 자, 있었니? 어제. 자, 빨간 것만 빼고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자, 비동사 어디? where잖아요. 너 주어 you잖아요. 어제, 나머지, 어제, yesterday. where you yesterday 알아요.
근데 이제 남은 게 비동사죠. 비동사도 아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다는 게 제가 강조하는 산수 부분이 대한민국 영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be라고 해놓고 be를 안 쓰는 게 문제예요. 주어와 시제에 따라서 am, are, is, was, were를 골랐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랬는데 영어 문장 속에서는 우리가 이게 이해가 돼. they야, they were, my father is my father was, 예? 다 돼요. 그런데 정작 영어 회화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기는 건데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연습이 안 된 거예요. 더하기를 이제 수학으로 치면 산수 더하기 빼기가 안 된 거죠. 연습이. 예? 여기서 you의 과거니까 where were가 나와야 되죠. 근데 토익 고득점자들도 한글에서 영어로 부지불식간에 말해라 그러면 다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where were you yesterday? 자, 아무튼 의비준하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너 어제 뭐 먹었니를 말해요. 아까 너 어제 어디에 있었니는 비동사 부분이니까 의비준하로 말하면 되는데 너 어제 뭐 먹었니 할 때는 먹다니까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의비준하 갖고 하면 전혀 답이 안 나와요. 뭘로 해요? 의조주동나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조동사만 빼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너 어제 뭐 먹었니? What? You? Eat? Yesterday? 다 아는 거잖아요. 조동사는 이 또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우리말에서 영어로. 과거일 때 무조건 did만 쓰면 되는 거죠. did. 그럼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영어 회화의 수천만 영어 문장이 이 두 패턴으로 나눠진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거죠. 이 별것도 아닌 걸. 그죠? 이 별것도 아닌 걸. 그래서 이 의비준하는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은 호남선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라도 가는 버스, 목포 가는 버스. 의조주동나는요. 부산, 경부선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버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부선 고속버스에 몸을 실든 호남선 고속버스에 몸을 실든 그 전에 선행해야 될 조건이 뭐죠? 터미널 먼저 가야죠. 경부선 터미널하고 센트럴 터미널하고 같지 않잖아요. 호남선 터미널 같지 않잖아요. 바로 옆에 있지. 그럼 경부선 터미널, 강릉 가려면 영동선을 타듯이요. 그러면 그게 바로 터미널을 찾아가는 게 B1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말에서. 즉, 이 우리말에서 B1 구별하는 게 수학으로 치면 산수로 치면 더하기인데 원래 이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출발을 안 한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영어를 이해하는 데만 우리가 공력을 지난 국가적으로는 100년을 썼고요. 개인적으로는 십수년, 수십 년을 쓴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그 모든 학문들이 나중에는 귀 쓰입니다. 수학은요. 산수를 한다면 귀하게 쓰이겠죠.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데 산수가 안 된 사람이 수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절망스럽고 비탄스러운 얘기죠. 그 세월을 그죠? 그 세월 동안 제대로 순서대로만 했으면 정말 미국인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영어는요. 초등학교 때 끝나는 겁니다. 이 식으로 하면 중학교 때 가서는 정말 영어로 토론하고 철학, 과학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외국 애들하고. 그렇게만 되면 우리 이 타고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세계를 진작에 주름 잡았겠죠. 근데 다 벙어리가 돼 있잖아요. 유정자들부터. 대부분이 다. 말 한마디 못하고. 선교사 여러분께서 얼마나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몸이 움츠려들어서 잘 못하는 게 많잖아요. 사실 말이 안 되면 선뜻 가서도 안 되는 거죠. 고생만 하시죠. 물론 사명 가지고 무조건 여러분께서는 훌륭하게 가셔서 몸으로 부닥치시고 여러 가지 고행도 하시지만 거기에 언어만 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비동사, 일반 동사를 구별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산수의 더하기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해볼게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자, 호랑이가 산속에 있었다니까 이건 비동사. 그럼 비라고 의식을 하면 돼. 호랑이가 들판을 달린다. 그러면 달린다니까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호랑이가 많이 먹어서 뚱뚱하다. 그러면 형용사하다니까 비동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랑이가 쥐를 쫓았다는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했다 하니까 일반 동사죠. 그죠? 호랑이는 동물이다. 이다니까는 이게 뭐예요? 비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뭘 공부해야 될까 이제 여기서만 보인 게 뭐예요? 자, 우선 비동사, 일반 동사를 구별해야 되겠죠. 이게 영어 사칙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느 문장은 비동사고 어느 문장은 일반 동사 문장이에요. 근데 막상 비라고 해놓고 비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MR, is, was를 주어와 시제에 따라 구구단처럼 7, 8, 2, 50년 쓸 수 있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해야죠. 그게 뭐예요? 비동사를 사로잡아야 돼요.
비동사를 제대로 잡는 게 그게 두 번째입니다. 영어 사칙 두 번째. 세 번째는 조동사입니다. 너는 피자 좋아하니? 그럼 do you like 피자인데 너희 엄마 피자 좋아하시냐? 그러면 does가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 90%가 do, does의 개념도 이게 습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개념은 벌써 잊어버리셨고요. 그런 영어가 되겠냐고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게 빼기에 준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그죠? 더하기 뭐라고요? 비동사, 일반 동사 구별하는 게 더하기입니다. 그죠? 빼기가 뭐예요? 비동사를 우리말에서 비동사 쓰는 문장에 MREC 워즈를 연습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빼기는 두더지를 잘 잡아야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구구단으로 넘어갑니다. 더하기 빼기가 됐다고 치고요. 구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비동사 문장의 의문문은 무조건 의비준하로 말을 하면 됩니다. 의비준하. 근데 비동사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합니다.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의 문장, 의문문 문장은 무조건 의비준하로 말을 하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바로 안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영어 사칙부터 해결해야 되죠.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교 영어, 무용 영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땅 표면 밑에는 식물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나무들과 모든 식물들의 뿌리가 있겠죠. 그 모든 식물들은 땅 밑에서는 질소인산 칼륨이라는 3대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똑같은 걸 섭취하지만 그 위에서는 뭐 사과나무는 사과로, 배나무는 배나무, 포도나무는 포도로, 장미는 장미로 이렇게 각기 달라지는 것. 즉 선교사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선교 영어 하고 싶지만 선교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질소인산 칼륨 이 3대 영양소 즉 영어 사칙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쉽게 달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밑이 없는데 산수가 안 되는데 아무리 선교 영어, 무역 영어 해봐야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외워봐야 그게 내 환경하고 다른데 써먹을 수 있냐고요. 없다는 얘기죠. 자, 의비준하,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일 때 의비준하입니다. 근데 비동사가 문제죠. 주어와 시제에 따라 am, are, is, was, were를 이제 학습할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는구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왜 당신 여기에 있었나요? 그러면 있었나요? 서술어 으뜸꼴 있었나요? 뭐 으뜸꼴은 뭐야? 있다죠, 있다. 그럼 있다가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비동사는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 아, 비동사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그럼 비동사인 걸 알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구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떠올리라고 그랬죠? 의비준하를 떠올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필요 없을 때까지. 절대어의 6P에는 얼른 버리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구구단 여러분들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7, 8, 2, 5, 10 감써봐. 알면서도 굳이 7, 1은 7, 7, 2, 14, 7, 3, 21, 7, 4, 2 이러면 이건 바보죠. 구구단이 필요 없는 상황까지 가려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연습을 했죠. 여러분들도 요 두 패턴 내 거 될 때까지 연습을 죽기로 하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두 패턴 받게 되는지 않지만 대부분이 이거를 아는 걸로 끝냅니다. 구구단을 아는 걸로 끝나고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연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선교사 여러분께서는 정말 선교 사역에 정말 사명을 정말 골수에 사무쳤다면 그에 앞서서 이 김원장이 하는 주님의 인도로 여러분들께 다가가서 이렇게 해드리는 이거를 김양섭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권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죽기로 먼저 이걸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선교 사역이 완수가 된다면 똑같은 거죠. 죽기로 하시길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6P는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의비준하 위에다 윗칸에는 일단 우리말로 한번 채워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글의 흐름을 문장의 흐름을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한번 말해볼까요? 왜 당신은 여기에 있었나요? 의문사가 뭐죠? 의문사는 육하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왜죠? 비동사는 뭘까요? 비동사는 우리말에서요. 있었나요가 되겠죠. 있었나요. 그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뭘까요? 당신은 이래죠. 당신.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여기에죠. 여기. 이제 순서를 알았어요. 이 순서만 알아도 우리가 영어를 이렇게 버벅거리진 않을 거죠. 자, 영어로 한번 뭐 순서를 알았으니까 이제 영어는 이제 쉽죠. 다 아는 건데. 자, 왜는 why죠. why. 자, 지금 why를 모르시면 지금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why가 왜구나. 자, 있었나요는 자 모른다고 치고요. 자, 주어와 시제에 따라 골라야 되죠. 자, you와 복수는 a나 were 중에서 골라야 돼요. a는 현재, were는 과거.
여기서는 있었나요니까 are를 쓸까요? were를 쓸까요? 과거니까 were를 쓰면 되는 거죠. were. 나머지는 아는 거예요. Why were you here? 라고 말하면 완벽하네요. Why were you here?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 why라는 육하원칙 의문사가 있으면 뒤를 내려 읽습니다. Why were you here? 의문사가 없으면 너 여기 있어? 그럼 were you here? 하고 뒤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절대로 발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발음은 언제 신경 쓰냐면 떠듬 이렇게 문장 조합이 됐어요. Why were you here? 그럼 이제부터는 발음을 신경 써야 돼요. 발음은 빨리 많이 읽는 연습을 하면 저절로 연음이 형성돼서 발음 좋아집니다. 가장 좋은 발음이 뭐예요? 홍길동이 자신있게 하는 발음입니다. 홍길동이 마이클 또는 제임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자신있게 영어를 발음하는 발음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나중에 발음 보면 뒤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 Why were you here? 자, 5번. Why were you here? 폼내면서 Why were you here? 감정을 넣어서 Why were you here? 저 부인이 남편이 이상한 데서 발견돼서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해보시라고. Why were you here? 이게 말입니다. 감정을 살려서. 자,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너희 누나는 전에 간호사였니? 자, 서술은 앞부분은 전혀 볼 필요도 없어요. 였니가 먹었니, 갔니, 왔니, 였니. 간호사였니 했던 거는 이다에서 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다는 명사이다, 형용사, 장소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비동사구나 외치면 되는 거고요. 자, 또 의비두나 떠올리고 우리말로 한번 배우를 해볼까요? 의문사 없네요. 없으면 빼라고. 의문사하고 가로는 가로를 쳤어. 의문사와 나머지는 가로친 이는 없으면 빼란 얘기죠. 자, 비동사는 였니가 되겠죠. 주어는 너희 누나가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간호사 전에 전에 간호사 상관, 나머지는 선수 순서를 막 엇갈려 상관없습니다. 의비주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한글과 영어의 차이는요. 우리 한글은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나갔다 놔도 상관없어요. 전에 간호사였니 너희 누나는 상관없잖아요. 조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서열을 지켜야 됩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자, 없고요. 였니. 자, 비동사. 너의 누나는 I도 아니고 U도 아니잖아요. 그럼 전부 다 3인칭 단수입니다. 너희 누나하고 너희 형은 복수가 되는 거죠. 그죠? 너희 누나는 3인칭 단수니까 3인칭 단수면서 또 그럼 is하고 was 중에 였니는 과거니까 was를 씁니다. was 그 다음에 너희 누나 아시잖아요. your sister 그 다음에 a nurse 그 다음에 a before nurse 해도 상관없고요. 이제 말하면 돼요. was your sister a nurse before 하고 연음으로 빨리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우리말도 어떤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그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영어가 시작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왜 이 시계는 비싼가요? 자, 가요죠. 비싼가. 형용사하다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하고. 자, 명사에다 형용사에다 장소에다가 이제 가닥이 안 잡히면 나중에 제가 다 이끌어 드릴 겁니다만 비동사는 상태입니다. 명사이다, 형용사, 의사이다, 상태잖아요. 뚱뚱하다, 상태잖아요. 부산에 있다, 상태잖아요. 그럼 비동사고요. 나머지는 다 움직일 동사입니다. 그죠? 그건 일반 동사입니다. 자, 비싼, 하다니까 이거는 형용사다구나. 느끼시고, 비동사에 들어가는구나, 비동사구나. 비동사 패턴 떠올리시고, 이제는 배열을 하시면 되죠. 우리말로. 왜가 있네요. 그죠? 비동사는 가요가 되겠고. 주어는 뭘까요? 이 시계는이 되겠죠. 나머지는 비싼. 이제 영어로 대입해 볼까요? Why. 그 다음에 이 시계가 주어. 이 시계는 I도 아니고 U도 아니고 3인칭 단수잖아요. 또 3인칭 단수에 들어가니까 is, was 중에 뭘까요? 이번에는 현재니까 is를 쓰면 되겠죠. Why is this watch expensive? 하면 되겠죠. Why is this watch expensive? 자, 여기서 이제 감정을 보란 말이에요. Why is this watch expensive? So expensive 하면 되는 거죠. Why is this watch expensive? 자, 의문사가 좀 지울 예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를 이제 영어 회화의 25%를 해봤습니다. 중요하게 제가 선언을 합니다. 선교사 여러분께서는 이걸 보시는 순간 영어 회화의 25%를 이미 수료하신 겁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박수. 이 25%에 있어서 이 김양섭 원장이 더 이상 선교사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습만 하면 돼요. 근데 습이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왜?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 하루 중에 두 후순위로 다 틀림없이 밀어 넣거든요. 교회 가시는 일, 이렇게 모임 가시는 일 더 그러시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죽기 살기로 왜 이게 돼야 사역이 되시는데 이걸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안 두시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자꾸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요. 자, 그러면 25%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70%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합하면 95%. 오늘 요 시간 가지고 영어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저와 같이 맹렬하게 연습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일반 동사는 의조 주동사인데 어떤 게 일반 동사인가 모르죠? 비동사 아닌 게 일반 동사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조동사만 말라요. 근데 조동사는 다 아는 건데 여러분께서 이제 받아들이고 조금만 정리하시면 돼요. 먹다 가지고 따져볼까요? 먹다가 의문문을 할 때 먹니? 하고 물어볼 때는 두나 더주 중에 찾으면 돼요. 먹니 할 때는. 네가 먹었니? 내가 먹었니? 그들이 먹을니? 할 때는 do you eat? do I eat? do they eat?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oes는 3인칭 단수 does your mother eat?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자, did가 들어가려면 뭐가 될게요? 우리말이 먹었니가 되면 먹었니? 갔니? 왔니? 그러면 did you go? 그럼 갔니가 되는 거죠. 영어 쉬운 겁니다. 자, will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 will이 들어가려면 먹을 거니가 되겠죠. 먹을 거니. will you go? 갈 거니? will you eat? 먹을 거니? can이 들어가면 먹을 수 있니가 되겠죠. 우리말을 먼저 의식을 하시라고. 우리말을. 먹을 수 있니? can you eat? 이게 되겠죠. must가 들어가면 뭐? must가 들어가려면 should나 must는 먹어야 하니. 그렇죠? 먹어야 하니? 내가 가야만 하니? 해야만 하니? must와 should는 같은 건데 should와 must의 차이는 should는 어떤 인간적인 도리 어떤 그런 거죠. 역할 이런 도리. must는 어떤 강한 법적인 거. 잔디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may는 뭘까요? 도자 먹어도 되니. 그럼 may I eat this? 이거 내가 먹어도 됩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자, 그는 언제 한국에 왔나요? 서술어 어떤 걸 앞에서는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지금은 왔나요? 오다가 나왔잖아요. 오다. 자, 오다가 명사이다 형용사다 장소에 있다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구나. 떠올리고 아까는 의비주라는데 지금은 의조주 동사로 하시면 되겠죠. 의조주 동사 위에는 한번 대입해 볼까요? 언제가 되겠죠. 음사. 조동사는 자, 과거가 되겠죠. 조동사는 우리말에 없는 게 많습니다. 과거가 되겠죠. 주어는 그는이 되겠죠. 동사는 오다가 되겠죠. 나머지는 한국에가 되겠죠. 그죠? 근데 영어로 말하면 돼요. 언제? 아시잖아요. when. 자, 조동사는 이제 될 때까지 여기 표를 이용해야 되겠죠. 과거면 뭐라고 그랬어요? did가 되겠죠. when did. 나머지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건데 이렇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when did he come. 자, 한국에는 두 글자니까 거꾸로 한다고 그랬죠. to Korea 하면 되겠죠. when did he come to Korea. 그죠? when did he come to Korea. when did he come to Korea 하고 자신 있게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자, 두 번째. 너의 친구는 미국 어디에서 사니? 살다잖아요. 동사가 앞에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살다. 자, 살다가 비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입니까? 살다가 일반 동사죠. 비동사 아니니까. 패턴, 의조주동사 떠올리고 대입을 합니다. 사실 우리말로 대입은 이제 안 하는 게 좋아요. 바로 영어로 대입하면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음사는 뭘까요? 너의 어디죠? 어디. 주어는 조동사는 없죠. 조동사는 우리말에 없는 거니까 현재이면서 주어가 3인칭 단수구나를 의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연습이 필요한 거죠. 주어는 너의 친구. 동사는 살다. 그죠? 나머지는 미국에. 미국 안에서. 자, 영어로 해볼까요? 자, where. 그 다음에 표 한번 따져볼까요? 3인칭 단수에, 그죠? 3인칭 단수에 does니까, 3인칭 단수에 does니까, does. 그 다음에 your friend. 그 다음에 live. 그 다음에 in America 하면 되겠죠? Why does your friend live in America? 하고 감정을 살려서 말을 하십니다. 자, where does your friend in America 딱 찾아놓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건 이건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린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찾은 말을 이제 내 아주 따발따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걸 연습을 안 하고 바로 넘어가면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연습을 5번, 10번 자연스럽게 감정을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죠. Where does your friend live in America? 하면서 폼 잡고 정답은 내가 폼을 만들면 Where does your friend live in America? 그죠? 선교사 여러분께서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실 때 어떤 뭐 옛날에 무슨 생활영어처럼 외운 문장 가지고 수업 먹잖아요. 거기엔 감정이 안 실립니다. 그죠? 선교사님이 하고 싶은 내 말을 간절한 이 말을
영어로 전해야 되는데 감정이 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감정. 그럴 때는 이 베이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감정을 실어야 주님의 간절한 복음을 전도가 되죠. 앵무새처럼 그렇게 이게 무슨 감정이 이게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제가 저번에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7, 80 먹은 어머님들은 권사님들은 그저 웁니다. 말이 안 되니까 우시니까 전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 경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울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뭐 문제 있나 그러고요. 농담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거기서 누굴 만나야 하나요? 만나야 하나요? 어떤 거는 만나답니다. 만나다. 예, 일반 동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의조주동사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의문사 있어요? 누구 있네요. 조동사는 여기서 이제 조동사가 뭐죠? 아, 의무구나. 야가 야자가 들어가면 의무예요. 주어는 제가, 그죠? 내가. 동사는 만나다. 나머지는 거기서가 되겠죠. 이제 영어로 하면 되죠. who. 자, 만나다가 뭐죠? must가 되는 거. should 해도 되고요. 뭐 whom should I meet there 하면 되는 거죠. 누구를 하면 원래는 whom인데 요즘은 who를 거의 다 쓴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who should I meet there? who should I meet there 하면 되는 거죠. must 해도 상관없고요. must 하면 좀 딱딱한 거고 should 하면 좀 정중한 거고요. who should I meet there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동사 25%, 일반 동사 70%. 지금 선교사 여러분께서는 김 원장과 함께 몇 프로? 95%, 100%를 수료하신 겁니다. 박수. 훌륭하십니다. 이제 이걸 선교사님 걸로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의 13년의 세월을 보건데 혼자 못하세요. 저랑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보신 다음에. 그래서 저의 그 서울대 입구 사무실은 지도자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이 오셔서 지도자 과정을 직접 저하고 해야 이 15시간을 끌고 가는 걸 봐야 목사님들은 교회에 가서 그걸 바로 적용하시고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가서 이걸 또 이끌어 또 영어를 가르치면서도 또 사역을 하시고요. 그래서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 의조주동 나갖고 다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의조주동 나가지고요 100% 문장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미국인조차도 몰랐던 거죠. 자, 25%는 비동사, 거의 75%는 일반 동사 입증해 시켜드릴게요. 자, 의조주동나. 당신은 언제 한국에 왔어요? 미국 사람이 있어요. 대화는 문장 10문장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너 한국에 언제 왔니? 그러면 오다 일반 동사 의조주동나면 돼요. 자, 볼까요? When. 예? 요 커서를 보시죠. When did you come to Korea?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널 왜 만나야 되니? Why? Must I meet you? 너 언제 한국을 떠날 거야? When will you leave Korea? 이거 다 돼요. 그러다가 너 점심에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for lunch? 그러다가 너 오전에 어디 있었니? Where? 그러면 이제 의비 있었니까 의비준할 떠올려서 where? 그때 이제 비동사 were you before noon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 의비주나 의조동 나가지고요 문장이 다 됩니다. 이걸 가지고 선교 영어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당신 나라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대화용법은 나중에 또 할 거지만 무궁무진합니다. 요 의비주나 의조동나야 수천 문장을 여러분께서 이제 장문에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습관처럼. 영어는 깃털처럼 가벼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20-30년 동안 실종시켜버린 거죠. 자, 제 명함에 있는 10문장을 처음에는 대부분이 다 손도 못 댔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이 선교 영어 절대 영어는 들으셔야 합니다. 왜? 잘하시는 본인은 잘할지 모르지만 남은 못하게 남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국민 선교 영어에서 선을 보이는 이 영어 사칙과 6P는요. 수학으로 치면 더하기 빼기 구구단입니다. 그건 잘하고 못하고 잘 가르치고 못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구구단을 이하고는 다르게 가르치고 저하고는 다르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든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습자들이 감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김 원장이 말씀드린 영어 사칙은 아마도
주님께서 이 시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전 인류에게 이렇게 이제 유나이트 하려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달을 가리키면 손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달만 보시면 됩니다. 이 김양섭 원장은 볼 게 하나도 아주 부족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통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나뭇가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린 다윗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방법을 여러분께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명함에 있는 10문장을 손도 못 댔는데 저하고 같이 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말 문장을 보자마자 6개 패턴이 헤어지죠. 이건 비동사 패턴이네. 이거 일반 동사 패턴이네. 진행형 패턴이네. 현재 완료 패턴이네. 수동태 패턴이네. 의문사 주어 패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되면 뭐가 떠올라요? 각 패턴이 떠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말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왜 자꾸 구구단이라고 그러냐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문장이든지 7, 8이 56이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구구단은 우리가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그 표 하나를 갖고도요. 단단히,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습의 세월이 있었어요. 2년, 3년, 4년. 6PA 다 빼려 이제 죄송합니다. 두 패턴만 1, 2PA만 가지고 이거 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학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수의 세계에서요. 구구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일상생활이 곤란합니다. 마비가 됩니다. 구구단이 없으면. 직원들 월급을 산출해야 되는데 쫙 나열한 다음에 곱셈으로 해서 월급이 계산기 없다고 치고요. 마비가 되는 거죠. 자, 사과 농장에서요. 사과 박스를 17,252박스를 수매를 했어요. 근데 한 박스당 13,600원을 받아야 돼요. 얼마를 받아야 돼요? 구구단이 없다면. 재앙인 거죠, 재앙. 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영어에서 구구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결이 된 거죠. 영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한 이유가 뭡니까?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막연해서 못하는 거죠. 막연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단어는 뭐 수천 단어가 여기서 맴맴 돌고 문법도 많이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연한 거죠. 근데 이제 6PA를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느끼셨잖아요. 자, 6PA는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참 외람스럽습니다만 전 세계에 오는 세계화 시대의 전 세계에 오는 영어의 문장의 골격 형식을 새롭게 말하는 차원으로 미국인도 아닌 김양섭 한국인이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영어 박사도 이걸 노벨상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 언어에서 영어를 할 때 다 적용되는 거고요. 미국인도 이거를 배워가야 될 그런 어떤 가치를 이 부족한 사람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문장의 골격입니다. 문장의 골격.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이걸 한 다음에 다른 걸 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만 하면 영어가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학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연산, 대우, 기하.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뭐 함수, 방정식 연습한 적 없잖아요. 삶에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구구단은 알아야 되죠. 이제 근데 구구단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 내가 터야 돼요. 내가 터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구구단 어떻게 배워요? 내가 터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습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몰랐지만 산수는 습의 패러다임이고 나머지 수학은 학의 패러다임인 거죠. 그럼 영어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배웠고 우리는 이걸 이해만 했어요. 근데 정작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학습자, 선교사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을 못 갖췄던 거죠. 뭐겠습니까?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이죠. 영어에서는 뭘까요? 6PA. 이제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 지난 세월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난 세월이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이 없는 상태에서 함수, 미적분, 방정식을 배운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6PA 다 했다 치고요. 저하고 두 패턴만 했는데 95% 100%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저한테 배워야 돼요? 아니면 내가 터야 돼요? 선교사님 여러분께 터야 돼요? 터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습이라고 하는 거죠. 즉 절대 영어는 습의 패러다임을 인류 앞에, 대한민국 국민 앞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정말 공치사지만 인류사에 정말 기여할 만한 큰 일을 했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6PA를 만들어 발견해서 창안한 것. 물론 주님의 인도로 된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절대어를
습의 패러다임을 휘몰아할 수 있도록 습의 패러다임을 확립하는 거죠. 6P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 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틀림없이 이걸 학으로 끝냅니다. 구구단조차도 좋네. 김양석 원장이 좋은 거 만들었네. 이걸 학으로 끝나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들 거를 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하고 이제 선교 이 영어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몰아칩니다. 습으로.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이렇게 2명씩 짝지어서 하게 만들고요. 15시간 안에 쇼부가 나도록. 죄송합니다. 쇼부가 일본 말인가요?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러면 기존 영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존 영어는 완전히 없애야 되느냐? 아니죠. 그건 고귀한 거죠. 훌륭한 수학인데 수학 자체의 어떤 그 얼마나 훌륭한 그 어떤 학문인데요. 그죠? 그런데 기존 영어는 하고 어떤 더하기 관계죠. 구구단을 먼저 하고 기존 영어 하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구구단 없이 기존 영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어는 학원에서도 공교육 학교에서도 반드시 가져가야 될 내용입니다. 학원에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토익이나 뭐 어떤 뭐 회화학원이나 중고등학교 보습학원이나 지금 구구단 없이 영어를 가르친다는 걸 학원 원장님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김양석을 처음 내려주신 거니까. 그럼 이건 뭐 제가 미울지라도 이거는 가져가야죠. 구구단이니까. 그러면 지금 가르치는 게 5배, 10배 학생들이 그냥 효율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절대영어를 한 다음에 기존 영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절대어는 회화 위주인가요? 절대 제발 부탁이니까 회화 영어가 따로 있고 문법 영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문법이 안 되면 회화가 안 되는 거죠. 너 밥 먹었는데 어제 뭐 먹었어? What? 이게 다 문법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 영어는 문법을 20-30년 배우는데도 영어가 안 됐어요. 한글에서 영어로 문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성경을 대화식으로 엮어서 성경 절대 영어를 출판을 했고요. 지금 유튜브에다 20강까지 지금 강좌를 올리고 있어요. 무료로 대가 없이. 그랬는데 문법 많이 안 들어갑니다. 성경 구절 그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도 제가 보면 기껏해야 관계대명사, 수동태, 현재 완료 이 3가지 문법만 하면 영어는 끝나는 겁니다.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그 단조로움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배워왔던 거죠. 자, 그래서 절대어는 회화고 내신이고 수능이고 토익입니다. 자, 어제 보셨더니 오리엔테이션 1시간에서 보셨던 이 학생이 20점짜리가 저하고는 딱 15시간 이틀만 배웠는데 몇 점 맞았다고요? 한 달 후에 90점을 맞았어요.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얘기할게요. 15시간 한 절대어 한 과정에서 문법이 틉니다. 자, 트는 비결이 있어요. 한글에서 하면은 문법 금방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신행령 우리말 문장수 넣어서 be 플러스 ing 넣어서 말해봐. 그럼 비동사 그 순간 몇 문장 말하면 비동사가 되는 거죠. 현재 완료 have 플러스 pp. 나는 서울에서 20년 동안 살았어. I have lived. 이거 현재 완료구나. 왜? 계속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됐으니까. 그럼 have pp 넣어서 I have lived in Seoul for 20 years 하면 되는 거죠. 자,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저 집은 작년에 지어졌어. 이거 지어졌으니까 수동태구나. 그럼 be 플러스 pp 넣어서 말해볼까? That house was built last year. 끝나는 거죠. 그 3가지 하는 순간 문법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게 영어입니다. 영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아이가 문법이 된 다음에 학교를 가서 딱 책을 보는데 지금까지 눈에 안 들어왔던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직 단어는 첩첩산중이죠. 너무 안 했으니까요. 한 달 후에 시험 보는데 중간고사가 3, 4, 5가 각 과정 50개 단어만 외우면 돼. 한 달 남았는데까지 지금 못 외우겠습니까? 이제 불이 붙었는데. 자, 단어가 됐고요. 문장의 기본 골격을 딱 갖췄어요. 영작에서 그걸 영어 문법을 알면 독해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일도 아닌 거죠. 영작은 다 잡는 방법이 영작이에요. 한글에서 영어를 하라는 얘기죠. 자, 딱 보니까는 이제 단어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문법 실력이 있다면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영어 내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능력이 나온 거예요. 고2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저도 못 풀어요. 고2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그 어려운 거를. 그런데 이제 단어가 되고 문장의 골격을 딱 갖춰지니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내신은 문제만 많이 풀면 점수 나오게 돼 있죠. 이 학생은 대학교 3학년인데 850, 토익이 850인데요. 잘한 거잖아요. 850을 못 넘었어요. 몇 번을 쳐도. 근데 저하고 딱 10시간 했는데 바로 한 달 후에 920을 받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이거 대박입니다. 왜? 영어가 들려요. 안 들렸던 게 그 6PA 안에서 다 움직여. 그 중에서 두세 패턴 가지고 다 말한다는 게 딱 알고 나니까 다 들리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920원. 그래서 영문학 박사 정민선 박사는 저는 영어 박사 아니니까요. 모든 한국민에게 꼭 필요하다. 나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배우시죠. 이것만 가져가시면 박사님을 해서 이거 어마어마한 영어 실력이 그냥 다 거기에 올라가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요. 일반 영어는 그 모든 걸 다 뭐 지금까지 회자되는 거 다 얹어 놓읍시다. 그리고 절대 영어는 지금 듣도 보다는 거 뭐 성경하니까 처음 듣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영어가 더 무게감이 내려간다는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가 만들었으니까 저렇게 말하지라고 듣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산모 삼류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일반 영어는 다 훌륭하더라도 거의 다 습의 차원이 아니고요. 학의 차원입니다. 습의 패러, 학은 1%고 습인 99%라고 했잖아요. 절대 영어는 습의 패러다임을 알기 때문에 습의 패러다임을 휘몰아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게 지금까지는 일반 영어에서는 없었는데 절대 영어에서는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에서 한글 영어를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뭘 해야 돼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걸 하는 거죠. 원인을 아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에도 영어가 안 됐던 게 15시간 영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혁신이라고 부르짖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수를 아주 우레와 같이 쳐주시던데 아무도 안 쳐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실을 또 말씀드리면 절대 영어는요. 어떻게 했어요? 한글에서 영어로 정립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는 느껴서요. 무슨 일을 해주셔야 되냐면 이 한국어 부분을 각 나라별로 임지에 가셔서 각 나라 말을 배우셔야 되죠. 자세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갖춘 다음에 베트남어를 꼭 공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 예의, 그 나라에 가는 예의라고 봅니다. 그죠? 전 옛날에 이제 해양대학 나왔어요. 해양계 대학 나왔고 마도로스였습니다. 전 그 나라에 갈 때마다 얼른 스페인 가면 스페인어를 얼른 영어 기본이 되면요 다른 나라 언어는 쉽게 습득이 됩니다. 스페인어, 일본 가면 일본어 최소한 어느 레벨까지는 얼른 최소한 하십시오. 성경 공부와 더불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선교하러 가시잖아요.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언어인데 언어를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선교를 가십니까? 예, 감히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각 나라 말로 바꾸면은 베트남인을 위한 절대영어, 태국어를 위한 절대영어, 일본인을 위한 절대영어, 중국인을 위한 절대영어가 되죠. 그래서 세계인을 위한 절대영어가 되는 겁니다. 아직 경제적으로 열악해서 이거를 번역해서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서 저도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회교권 국가 간다 그러면 얼른 그 나라 언어를 조금 배우십시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영어 1, 2피에만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 나라 말 서술어에 따라서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다면 1피에 놓는 연습하고 그 명사이다, 형용사이다, 장소에 있어요. 어느 나라 언어든지 일본 말 중 없을 수가 없죠. 언어라는 건데. 그 다음에 명사에다, 형용사에다, 장소에다가 아니면 의비준화에 넣어서 말하는 연습을 시켜주면 그냥 감동 감화가 바로 되죠. 그러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절대영어는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고요. 107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뭐 제 모습이지만은 107강을 다 더해도 6, 7분, 5분, 4분, 5분, 6분 짧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도 15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5시간에 영어가 자유롭게 되는 거죠. 문법까지 다 갖춰졌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선교 영어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